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출할 때 상환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대출 다시 하면 되잖아. 그거는 다릅니다.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가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남 건물을 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부모님이 25년 전에 건물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 대출을 갚으려고 이제 모아서 이제 대출을 계속 갚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가 조금씩 줄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갚으면 이거 온전히 내 거다. 어떤 일을 이제 하기도 하셨지만 거의 은퇴 시점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러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시면서 대출 원금을 갚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이 넘게 지나왔어요. 대출은 없어졌죠?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건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4개, 5개 아니면 뭐 수천억짜리 건물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둘의 차이를 눈앞에서 봤어요. 바로 옆 건물 주인. 처음에 저희가 그 건물을 샀을 때 그 옆 건물 주인은 2층에서 식당을 했어요. 그렇게 자금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건물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그 담보대출 한 걸 가지고 상업지의 건물을 샀어요. 오래된 건물을. 시간이 좀 지나서 요거랑 요거 추가 대출해서 상업지의 건물 하나를 또 샀어요. 대출이 엄청났겠죠. 그렇게 3개를 사고 나서 한두 개를 더 산 걸로 제가 알아요. 3개는 제가 정확히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식당을 정리하고 그 뒤에는 임대료로 생활하는 상황이었다가 건물 하나를 팔았어요. 높은 가격에 팔았어요. 상업지에 있는 건물을 샀던 게 2개, 3개 상업지였거든요. 그 뒤부터는 경제활동을 안 하고 여기서 나오는 자산소득으로만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자영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 나서도 익숙한 게 자영업이었던 거죠. 이 옆집 건물 주인은 건물 하나, 2개, 3개로 막 이렇게 늘려갈 때 가게를 몇 개를 늘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했어요. 그 당시 전략정비구역 한강변에 전략정비구역에 재개발된다고 빌라를 하나 샀어요. 건물 투자는 한번 했고 적지 않은 대출이 있고 이걸 또 한다는 거는 일단 마음에서 허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게는 일단 몇 억이면 되고, 그리고 그 빌라도 전세 끼고 사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큰 부담을 안고 건물을 하나 한 거 다음에는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부담이 그렇게 안 가는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더 큰 걸로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차이가 많이 났겠죠. 저희 부모님이 한 이 테크, 대부분 건물을 사는 분들이 이 테크 트리를 탑니다. 이걸 한 번 더 하기는 부담을 느껴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집 하나, 뭐 아파트 하나 있고 뭐 건물 하나 남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불리려면 사실은 그 옆 건물 주인처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 그때 어려서 몰랐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2번째 건물 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산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자산이 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를 더 했어야 됐는데, 몇 개를 더 했어야 됐는데, 이걸 알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부모님한테 막 얘기한다고 해도 야 부담돼서 그거 못하겠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는 있는 여건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잔잔한 거 몇 개 하느니 그거 합쳐서 건물 하나가 더 낫을 거란 말이에요. 원금을 갚아서 이자를 줄었다,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목돈을 모으고 이거 몇 년 지나면 요거 대출이 좀 더 나오니까 목돈 모은 거랑 이걸 합쳐가지고, 아니면 내가 일한 돈을 합쳐가지고 하나를 더 사야겠다.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산 거 제대로 산 거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어디에 뭘 살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잘 산 경험을 그 뒤에 못 살리면 억울하죠. 거기서 안 하게 되면 그 자산이 그냥 본인 자산의 맥시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내가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절실하고 신중하지 않게 한 결정이 돈이 되기 어렵고,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돈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서 목돈이 안 되고 자산 증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뭐 몇십 년 전에 20억, 뭐 30억짜리라고 칠게요. 30억짜리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 규모는 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도. 그래야 자산이 불어나는 테크를 타게 돼요. 그리고 이제 2개까지 해보면 감이 잡혀요. 첫 번째 할 때만 해도 두렵거든요. 2번째 더 두려워요. 왜요? 대출이 늘어나거든. 지금 강남에서 2개까지 한다면 대출 원금이 100억 무조건 넘습니다. 대출에 집중하면 2번째를 못 합니다. 자산은 부채 포함 전체 자산의 규모가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우량 자산일 때죠. 부채가 겁나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증식하는 게 좀 더디거나 거기까지가 맥시멈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 건물 그 건물주 직원을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소장님이 보기에도 좋은 입지에
건물들이요? 괜찮아. 어떻게 그 다음 건물을 또 살 생각을 하셨을까요? 거기는 그 건물 첫 번째 건물 산 지가 좀 됐었고 원금도 어느 정도는 갚은 상황이었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 경매로 사면서 좀 싸게 샀고 그것도 나오는 월세가 있었잖아. 두 번째 건물 살 때 그게 본전만 돼도 문의 주시는 분들 가끔 보면 첫 번째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싶은데 첫 번째 집에 대출 원금을 계속 갚느라 시간을 두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은 원리로 첫 번째 집을 사면 두 번째는 꼭 빌딩을 사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이게 좀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왜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를 하려고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요. 집을 빨리 사면 30대에 사고 마음에 드는 집 기준이요. 늦게 사면 40대 중반 후반에 산단 말이에요. 인생 주기를 한번 이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집에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럼 몇 살 돼요? 적게면 뭐 2, 3년일 거고 길게면 5년, 10년도 걸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물 사려고 돈 모으면 몇 년 걸려요? 건물 투자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내가 몇 살이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았어요? 이 진행이 안 돼요. 평생 똑같은 돈을 A, B가 벌었어요. 집 사고 건물 사고 자산가가 되는 반면에 누군가는 집 하나로 끝나고 목돈 몇 억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선후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고 그거보다 나는 좀 현금이 좀 더 모이니까 목돈이 좀 더 있으니까로 안도하고 살다가 그 상황까지 딱 가는 거예요. 자산가가 되려면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돈 모으고 집 사요? 맞아요. 건물 주인이 돼서 아니면 2개를 사서 3개를 사서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지거든요. 그럼 집부터 사야 될지 건물부터 사야 될지 본인 소득이나 저축에 따라서 그럼 본인 소득이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를 모아서 집을 이미 샀다고 칠게요. 난 원리금 균등을 해가지고 뭐 10년에 끝내려고 빨리 갚아서 내가 대출 이자 안 내려고 10년에 했는데 15년에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정말 죄송하지만 건물 살 생각이 여기서는 없이 집 사는 것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사서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요. 근데 건물을 사려고 보니까 내가 여기 이자 원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건물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신다면요. 요거는 상황을 바꿔야죠. 집을 팔아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합치고 그 다음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대출을 갈아탄다거나 상황을 바꿔야 돼요.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다 하면서 나는 건물 사고 싶어요. 돈을 2배, 3배 더 벌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 해결하고 지금에서 제일 좋은 선택. 근데 이 지금에서 제일 좋은 선택이 5년, 10년 지나니까 그때는 제일 좋은 선택이었는데 이때 가니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건물 살 생각을 안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꿔서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산을 적어도 불리려면. 뭐 저희 부모님이 건물 하나를 사고 겁났던 거죠. 상황을 바꾸기가. 그러니까 작은 걸 하다 보니까 그 작은 것들이 그렇게 큰 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산 규모가 생겼으면 그 자산 규모에 맞는 재테크를 해야 돼요. 이제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집을 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걸 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되게 많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부터 어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건물을 살 준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출할 때 원리금 균등상환하면 안 됩니다. 이자만 내야지 목돈이 모일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원리금 균등상환하고 나중에 대출 다시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릅니다. 왜요? 자, 내가 통장에 돈이 모여 있으면 뭔가를 살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서 내가 살려고 한다고 치면 대출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살 건물을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건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 건물 산다고요? 그걸 알아본다고요? 당연히 알아봐야죠. 난 두 번째 살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몇 개월을 모으고 얼마를 더 대출하면 내가 뭘 살 수 있겠구나. 그 계획이 서야 액션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야죠. 그렇게 말만 하면 다 쉽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목적이 생겨서 첫 번째 건물도 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도 목적이 생겨야 살 거 아니에요?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건물만 살 준비만 하고 돈은 언제 써요?
난 언제 편안하게 시원하게 지출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경제적 자유란 말이에요. 경제적 자유는 누려서의 자유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자유예요. 디저트를 30개를 갖다 놨다고 칠게요. 그거 오늘 꺼내서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느껴요? 우리 집 냉장고에 디저트 30개 있는 게 나의 자유잖아요. 근데 디저트가 없어서 먹을 게 없다? 이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한 돈을 써도 다음 달에 그만큼이 들어오는 거.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첫 번째지 돈을 쓰고 사는 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2개 사고부터 전 쓸 거예요. 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 그거라면. 근데 난 3개 사서 할래요. 3개 사고 하는 거예요. 하나 사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본인이 책임지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쓰고 살아서 결론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뭐 이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씩 말하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뭐 부모님 주위에 젊을 때 잘 나갔던 분들 뭐 멋있게 살았던 분들 많아요. 강남에 단독주택 살면서 뭐 수입차 타기도 하고 뭐 늘 외식하고 해외 그 옛날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런 분들 다 힘들어요. 몇 프로나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100%요? 우리 부모님 빼고 다. 이런 준비를 안 해놨던 분들은 한 명도 안 빼고 힘들어. 내가 지금 뭐 하는지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분들이 뭐 하시는지. 그분들도 볼 수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이 다 곤궁해. 한때 잘 나가기도 어렵지만 한때 잘 나간 거를 유지해서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는 더 힘들지. 딱 건물을 사고 나서 그 다음 기준을 세우기에는 시행착오가 없고 본인의 그 안목이 안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를 샀다는 거는 어떤 기준에 충족해서 샀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알아본다고 했지 두 번째를 결정한다고 하진 않았잖아.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샀다고 칠게. 그러면 두 번째는 똑같은 걸 사고 싶겠어? 좀 더 높은 걸 사고 싶겠어? 내가 산 시기에 150억짜리에서 200억짜리 알아봐야 되겠죠. 내가 돈을 모으고 일정 시점에 대출을 더해서 150억짜리나 200억짜리 그 당시에 150억짜리나 200억짜리면 시간 지나서 그거보다 더 올라서 200이나 250억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알아보고 내가 그 기준에 충족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집을 사지 않고 아예 또 다시 두 번째 건물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 주시는 거 가장 자산 증식을 빠르게 하기 위한 루트인 건가요? 당연히 자산을 불린다면 건물 쪽으로 2개, 3개 가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축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려면 10년이 걸려. 그럼 집부터 사야죠. 계속 현금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깎이는 상황이 오는데 그럼 집부터 먼저 사야죠. 나는 건물 사려면 2, 3년이면 모을 수 있어. 2, 3년에 모아서 건물 2개 사고 세 번째 집 사도 되죠. 왜냐면 소득이 높고 저축액이 높다는 거는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모으는 돈에 비해서 더 빨리 올라가는 걸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만만한 걸 하면 되는 거죠. 현장 가서 알아봤냐,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대부분 뭐 자료 받고 있고 바빠서 로드뷰 보고 있고 어쩌다 한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은 못 만나는 거야. 열과 성의를 다해야 돼. 내가 로드뷰로 봤으면 충분히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물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주 비싼 물건을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만 넘어가는 것만 사도 엄청 대우를 받단 말이야. 왜? 그건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거든.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는 과정이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 1억이 넘는 거에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소비의 과정이 아닌 투자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야. 둘은 완전히 달라. 100억짜리 사는데 내가? 사는데 내가? 그건 너무 착각인데 그죠? 투자는 내가 득을 보니까 내가 그만큼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내가 사면 파는 사람이 득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투자는 내가 득을 볼 거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움직여야 돼. 이 두 개를 구분을 안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돈이 나가는 입장만 생각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의 빌딩을 처음 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건물 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자산 규모 상승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했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건물 사는 거에 어떤 역할을 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아무 개념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참 진짜 상상도 안 갈 정도로 내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군가에게는 이 얘기가 제 과거의 그 시점에 필요한 얘기처럼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돈을 한창 모아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